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 모시고 브리핑을 하게 됐고요. 저희의 오늘 그 언론 브리핑의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한 2달 동안 저희 김태구 회장님 취임 이후에 집행부가 저희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입장문만 주로 보내드리고 정부의 발표 이런데 1대1 대응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때가 됐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대한의사협회 오늘 입장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먼저 1년이 넘도록 의료 환경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 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하고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김태구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지속적으로 2사 2호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입니다.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과 준비로 의대 학장님들께서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면 브리핑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각 대학이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제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미복귀가 정원 증원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의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첫 번째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만약 검토했으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된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을 못 들었는데요, 잘? 네. 네. 의협은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를 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못 들어서. 학생 미복귀가 정원 증원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그거고요. 그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미복귀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미복귀가 계속 장기화되면은 전문의 공백 장기화가 조금 우려가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교정을 떠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 미복귀 상황에서 학교에서 재적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학생들한테 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일종의 고육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도에 대해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내놓은 대책일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3월 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증원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계속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협박으로 될 수 있고 결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차분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트리플릭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전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까 저희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 학생 8대 요구사항 이걸 모두 다 들어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 게 있는가 물어보면 과연 있나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신대현 기자입니다. 계속 정부의 사과와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위협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그런 대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정부의 사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부도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의협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한 대 맞았다고 쳐보죠. 그럼 사과 누가 해야 되죠? 때린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경찰서에 같이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합의를 해오라고 했을 때 합의안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때린 사람이 내야죠. 맞은 사람이 합의안을 내지는 않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건 의료계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발표안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달라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 학생들에 대한 사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건 작년에 그렇게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지금같이 폭주기관차처럼 의료개혁과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는 이 정책에 대한 실패를 사과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무조건 의료개혁과제라고 하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게 어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개혁과제 얼마나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십수년이 지나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개혁 과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하나 어려운 아젠다들입니다. 근데 1년, 2년, 6개월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답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의료계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방안을 내놓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전공의 7대 요구사항, 학생들의 8대 요구사항이라고 된 것들 중에 과연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저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고요. 대한의사협회는 아까 입장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비롯한 많은 정책 과제들을 정부와 논의하고 사회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 망가진 현재 의료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 이제 입대 앞두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지금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와 거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뭐 정부가 의료개혁 지금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곧 나온다고 하고, 사실 그러면은 의협은 뭐 장기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정부와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필 사직 전공에 대한 대응 계획, 그 위헌 확인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공중보건의로 배정받은 선생님들은 입대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군의관으로 배정받은 사람들이 입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개정을 해서 입대를 했고요. 다른 사관 후보생들과 다르게 의무 사관 후보생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행정소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빨리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로펌 선정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빠르게 행정소송은 이번 달 안에 진행을 하고, 헌법소원은 저희가 원고 모집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모집이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의 대화는 바깥에 대놓고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카메라 앞에서 보여드리는 대화는 없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으로 여러 부처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파탄이 난다는 것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놓고 할 수 있는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의료개혁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발표한다고 다 실행이 되거나 진행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의료계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만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의견 나누고 할 준비는 얼마든지 되어 있고, 저희도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지금 현 집행부 안에서 TF가 구성이 돼서 준비가 되고 있고 자료도 다 준비가 되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학생들의 현업 복귀, 그 다음에 전공의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마음 편하게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남수현입니다. 교육부가 어쨌든 의대생 복귀하라는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한 상황인데, 의협은 사실 계속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학생들 개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만 어쨌든 대표성 있는 단체인 의협 같은 곳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줘야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내년도 모집 인원을 좀 정부 제안대로 일단 원점으로 돌리고 의대생은 일단 복귀를 하자, 이런 식의 좀 명확한 합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뭐 아니면 원점 동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뭐 감원을 요구해서 뭐 협상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3월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여쭤봅니다.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언제까지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신뢰 문제라는 건 거기서도 출발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난주 발표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라고 발표했으면 저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5,058명인데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3,058명을 하겠다. 문서 한 장 없습니다. 2020년에 정부, 그다음에 당시 여당,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사인한 문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의료개혁 정책이라는 말 가지고 특히 작년에 2,000명 증원이 발표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문서 하나도 없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집 인원을 줄이겠다는 말,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신뢰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뢰가 서로 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담보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발표했었던 그 순간까지도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발표된 게 아니라 대학 총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학장단 협의회에서 만들었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그래서 한 거죠. 자, 의협이 협상에 나서서 저희가 사인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인하고 나가서 협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다수의 목소리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표현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 내부에서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 성화선 기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다수의 목소리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협이 설득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목소리가 다수가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도 지금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 대표단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고 비대위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어떤 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여기가 저희 입장문에 넣어놓은 그 정원과 모집 인원에 대한 말장난입니다. 정원을 3,058명으로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게 그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지금의 학생들은 2020년에 학생들이었던 학생들과 2024년에 두 번의 학교를 다니면서 두 번의 이런 파업과 그 다음에 휴학을 거쳤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처와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 불신을 해소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로 간에 그리고 저희가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학생들은 과연 어떤 순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가장 다수의 의견인가를 뭐 저희도 묻고 싶고 묻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의견을 받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돌아와라 말아라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어떻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인가 라는 의견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방면으로 또 펼치면서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 지역별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도 또 피드백을 주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박전열 기자입니다. 저도 일단 이런 자리 정례 브리핑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나와서 좀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문에서도 이제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도의사회 얘기에서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정원 0명을 얘기하셨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시도의사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제 증원 0명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바라는 입장인지 아니면 여러분 왜 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26년 정원의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아마 추계위원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년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현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 2학번이 겹쳐있는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 2학번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답이 된다면 16학번 3058명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년에 그렇게 많이 뽑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 당시 회의에서 자 내년에 3058명 뽑자는 사람도 있고 원래 증원대 1500여 명의 인원을 줄여서 1500명을 줄이자라는 의견도 있고 교육을 못하니까 1년을 안식년을 줘서 내년에 한 명도 뽑지 않는 0명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가 된 것들을 보면 근데 문제는 저희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정부에 대고 아니면 사회에 대고 내년에 0명을 뽑자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설명도 같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과 공감대가 중요한데 앞에 24, 25학년 학번에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접근하면 이건 학생들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 가서 물어보시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마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동안의 대답은 항상 2026년도의 정원은 5,058명에서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정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원을 얘기하는 순간 정원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게 정원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뭐 어느 순간이 되면 학생들이 또 의견을 주고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사 2학번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학생들이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학장단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40개가 있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4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개 모델 중에 어떤 대학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지 혹시 기자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내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지 지금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가 발표할 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선배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지금 뭐 겁나가지고 수업을 못 들어오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뭐 어디 대학은 뭐 학생에다가 휴학 신청서 뭐 사보를 내게 하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 돌려가지고 수업 방해 압박하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낸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사례들이 되게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또 경찰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인 것에 대해서는 또 의협도 이렇게 인정할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회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입장을 냈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의과대 학생들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니까요.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이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선배가 무서워서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자 주체적인 자주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 그걸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또 각 대학의 교수님들 통해서 각 대학의 상황도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갔다면 수사에 관련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저희가 맞을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마찬가지 그 역시 적절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학생들 차원에서 스스로 잘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저희가 따로 내지 않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윤주입니다. 아까 이제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가령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령 뭐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 아니겠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보면 짧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걸 지금 다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업무 개시 명령이 작년에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단 3직종입니다. 화물차 기사님들과 약사, 의사 3가지 직종이죠. 자, 원래부터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들에게 적용이 됐던 건 1994년 한약 분쟁 이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2002년 이후에 그 화물연대 파동 이후에 화물 기사들한테도 만들어졌고 그 의료법 적용을 하면서 의사들한테도 같이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헌법 소원이 들어갔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히 의사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이 발휘되고 지난 여름에 취소가 된 이후 한 번도 정부에서는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과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정치권과 정부가 얘기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그 반인권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책 실패에 대한 그런 사과 없었죠.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이제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법제화도 이제야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추계위원회 등등을 만들자.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과연 중립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과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 있는지 찾아보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움직인 게 거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 담보되어야 할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 사과를 일단 말씀하시는데 그 돌이켜보면 뭐 최성목 그 지금 권한대행이나 이주호 조경 장관이 지난 1월에 나란히 이제 의료계와 뭐 의학교육에 사과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사과로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의 좀 어떤 메시지로의 사과를 더 요구하고 계신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두학번 교육 대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교육부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 다양한 교육 모델들 중에 각 대학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 당사자들인 학생들 의견도 개진이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어쨌든 정부는 각 대학이 어떤 모델을 채택하면 그걸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뭔가 일괄적으로 하나의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게 없다라고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보이는데 어떤 식의 대책을 더 내놔야 한다는 건지도 좀 명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저희한테 얘기할 때 지금 대부분 다 구두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명확하게 저희 이제 정원 문제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가 발표할 때 저희도 처음에는 3,058명으로 정원을 정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추계위원회 만드는 법안에서 부칙 조항이 들어가면 2026년도 모집 정원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거기 과정에서 뭐 정부와 그다음에 대학 총장이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26년 정원을 정하는 과정은 법안에 이제 규정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실은 그거 이전에 4월 15일 이후에 뭐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걸 빨리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집 정원을 26년 정원을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줄로 저희는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쭉 보면 모집 인원이다. 이건 정원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강조를 했죠. 그 얘기는 자 반대쪽에서 신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뢰가 있을 때는 그거를 모집 인원과 정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한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한테 모집 인원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분란이 많은 상황에서 증원된 인원을 돌려달라고 다시 바꿔달라고 총장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총장들이 한 발이라도 물러났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바뀌었죠. 근데 이분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모집이 진행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래 모집 인원으로 돌리겠어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체제상은. 아무것도 담보된 게 없다는 게 의심하는 사람들 쪽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신뢰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신뢰의 문제는 2020년에 의정 합의를 통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가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정 합의문보다 뭔가 더한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안도 정부에서 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결제 해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유학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부 대학을 빼고는 교정에서 가르치기도 버거울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 얘기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들으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장단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는 거하고 학생들이 믿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겠죠. 학생들한테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의학전문대학 포함해서 과연 어떤 대학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건가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정부의 교육부의 의대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을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이 설립이 돼서 벌써 몇 달 동안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국에서 40개 의과대학이 어떤 과정을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정도의 발표는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학을 들어가면 의대생들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 인증평가 과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미 지금 학생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돌아가는 학생들한테 바로 적용돼야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걸 발표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학생들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뭘 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4가지 모델 교육부가 만든 건가요? KMC에서 만든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그래프까지도 그래픽도 같은 걸 가져왔었죠.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가 거기다 뭔가를 덧붙인 게 있어야 저희가 교육부가 뭔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의가 부족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지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협 부회장으로 있는 박단 부회장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다. 뭐 의협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뭐 그런 강경 발언 때문에 의대 의대 교수님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의대생이란 전공의들이 병원과 학교를 돌아왔을 때 과연 이들을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모르겠다.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협의 주장과 박단 부회장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뭐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뭐 이걸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봐야겠다라는 뭐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니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 저희도 뭐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파악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박단 부회장은 현재 의협의 부회장 중에 한 명, 부회장 11분이 있습니다. 11분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대신 대한전공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대표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당사자들의 대표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SNS에 올리는 글 때문에 뭐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SNS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글쎄요, 뭐 저희 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든 언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 지금 상황의 이슈가 겉으로 드러난 이슈가 사실 전공의 학생들이 나가 있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의 목소리가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치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어떤 비대위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보면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의료계 큰 이슈들만 해도 실손보험, 비급여, 어제 국회 토론회도 있었죠. 그다음에 한의사 엑스레이 뭐 사용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뭐 PA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면 조용히 또 다른 이슈들에 묻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의사협회가 누구 하나의 좌지우지 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결정 구조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부회장 상임이사 앞에서 40여 분이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단체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는 조금 오해가 있다. 이렇게 대신 이슈가 워낙에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저도 교수지만 학생들과 전공의들 일부가 얘기하는 것에
상처받는 교수님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들도 그런 의견들과 그런 발언들이 또 전체의 어떤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대학으로 돌아오면 또 병원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수련시키는 것은 또 교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섭섭한 목소리들 내고 계신 것도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서로 간에 좀 몰랐던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